내가 만약에 산재를 넣었다. 그러면 저는 출입증 자체가 안 나와요. 아프면은 이 사람이 치료를 하지 않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당하고 있죠. 약자이다 보니까. 일하다 다친 것이 아니지. 내용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틀리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탐사기획 돌직구 40의 김진영입니다. 3시간에 1명꼴로 사망자가 생기고 5분에 1명꼴로 부상자가 생깁니다. 바로 산재 사고로 인한 결과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산재 사상자는 9만여 명으로 OECD 국가 중에 1위라는 오명을 안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작업장에서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재해를 입었다면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노동 현장에서 산재는 신청조차 자유로울 수 없는 금기의 영역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거듭되는 우려와 지적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산재 은폐,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울산 동구의 대로변. 이곳엔 정형외과가 즐비합니다. 불과 수백 미터 반경 내에만 10곳은 좋게 넘습니다. 병원 앞 일렬로 세워진 오토바이들. 작업복 차림의 노동자들이 수시로 병원을 찾습니다. 작업 중 현장에서 다친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진료실로 들어섭니다. 진료실로 들어서는 제 환자에게 두 사람의 동행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재해자를 진료실로 안내하고 또 한 사람은 진료비를 대납합니다. 치료비를 받는 사람과 접수를 하는 사람이 다른 것입니다. 현장업체의 총무가 환자의 재해 사실을 숨긴 채 재해자의 개인 의료보험으로 처리하거나 보험 기록이 남지 않도록 회사 경비로 처리를 한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공상을 처리하는 현장입니다. 이렇듯 병원에서 공공연히 이루어지는 공상 현장. 재해를 입은 당사자 곁엔 해당 업체의 작업반장이나 총무가 함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작업 현장에서 다친 것으로 보이는 이에게 다친 경위를 묻자 이해하기 힘든 대답이 돌아옵니다. 일하시다가 다친 거예요? 네? 일하시다가 계단에서 내려오고. 계단에다가 그럼 뭐 보험 처리는 어떻게 회사에서? 예. 개인이다. 아 그냥 의료보험으로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은 대부분 인근에 위치한 조선 관련 업체 노동자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이들은 작업 현장에서 다친 사실을 애써 숨기려는 듯 보였습니다. 당연하게 그렇게 일해 다 그렇게 일해요. 원래 일하는 거 힘드니까 어찌가 이라 무리가 많다 이런 거 같지. 200건을 제가 이런다 이런 식으로 뭐 산재 처리하셨습니까? 상대 안 했어요. 왜요? 끊었는데. 끊는다고 상대 뭐하고 하고 회사에 어찌다 뭐 회사에서 뭐 상대하는 좋아하는 거 좋아하지. 본인 감당해야지.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런 힘도 많죠. 본인이 다 감당하는 거야. 내가 아프면 내가 좀 들어가는 거야. 이처럼 산업재해 경험이 있는 노동자들은 대부분 공상이나 개인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반면 산재 처리를 하는 경우는 겨우 5.7%에 불과합니다. 산재 신청이 암묵적으로 금기시되고 있는 겁니다. 뭐 근로자들한테 옆구리를 찔러서 집에 다친 걸 이해해달라. 뭐 또는 회사에서 다친 게 아니라 퇴근하고 집에 가는 도중에 다쳤다고 이해해달라. 또는 뭐 이렇게 바꿔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근로자는 모르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병원에 처음 갔을 때 의사가 물어보면 회사가 시킨 대로 얘기했다가 나중에는 정말 회사와 공상합의가 결렬돼가지고 이제 후회한다. 산재로 돌리고 싶다라고 하시라도 이미 병원에 의무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신은 이제 못 바꾼다고 생각하고 예단한 다음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죠. 치료비와 보상금, 위로금 명목으로 합의금을 주고 사고를 정글짓는 공상 때문에 병원 기록은 재해 사실 그대로가 아닌 대개 사실관계가 허위 기재되거나 누락되기 일쑤입니다. 공상으로 처리한 경우의 기록입니다. 퇴근 후 뒷걸음치다 뒤로 넘어졌다고 되어 있지만 이후 수정된 기록을 보면 현장에서
코일 하차 후 적재함을 확인하다가 다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작업 중 입은 재해입니다. 또 다른 경우 시간과 장소, 병명 등 재해를 입은 구체적인 경위가 누락되어 뒤늦게 사고를 당한 장소와 경위, 병명이 추가 기재되기도 합니다. 이 초진 기록에도 등산하다 떨어져서 허리를 다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상 합의가 잘 되지 않아 이후 산재 처리를 하기 위해 수정된 기록을 보면 현장에 발판이 빠지면서 다친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상 처리를 위한 병원 기록은 산재 은폐의 시발점인 셈인데요. 사고 당사자가 병원 출입 시 업체의 총무와 동행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현대중공업 사내 하청지회. 암묵적으로 그러나 빈번히 자행되는 산재 은폐를 막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오고 있지만 산재 은폐는 쉽사리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26살 억울함을 호소하는 친구인데 현장 노동자들의 많은 사연들이 휴대전화 안에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팀장이 병원에 데려가며 일하다 다친 것이 아니제? 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유도신문을 했고 이런 근거를 해서 근로복지공단에도 회사에서 다친 사람이 아니다라고 지금도 회사 측에서는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젊은 노동자들이 근로계약서조차도 쓰지들 않고 또는 아프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다쳤다는 이유로 오늘 가보면 해고가 되어 있고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너무나 허탈한 거죠. 산재 신청을 하기 위해선 사고 당사자의 진술서를 비롯한 경위서 작성이 필수. 하지만 그것 자체도 쉽지 않습니다. 진술서는 써줄 수 있어. 그런데 그걸 써주면 형은 회사를 그만둬야 되거든. 산재 처리되면 회사 점수도 떨어지고 타격을 입는데 그런 형을 회사에서 받아주겠어? 지금 입장에선 다른 회사로 옮길 수도 없잖아. 이뿐이 아닙니다. 산재 은폐가 적발된 협력업체의 협박적. 내용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틀리면 네 책임지지. 니는 뭐 법을 이용해갖고 상대방을 뭐 아니면 뭐 괴롭히는 뭐 아닌데 니 혼자서 니 한번 내가 법을 이용해서 믿어 임마. 나도 내 이놈이 네 학교 뽑을게 그냥 한. 산재 은폐는 원청보다는 원청에 속한 협력업체의 경우 더 심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업체들은 왜 이렇게 산재를 인정하기보다 은폐하기에 급급한 것일까? 하청에서는 산재 건수가 재계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 예방보다는 산재를 막는데 숨기는데 급급한 것이 현실이고 하청은 안전 예방에 돈과 인력을 쓸 여력도 없죠. 또 전문성도 없고 원청은 그러니까 형식적인 관리에만 치중하는 거고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협력업체들의 산재 은폐, 이에 대한 원청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현대중공업 안에 있는 그 협력업체들이요. 예. 다 독립법인들이고 독립회사입니다. 예. 현대중공업이 관리하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도급을 주지만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경영활동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체 관여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독립업체들이 자기들이 공상을 처리했던 산재를 처리했던 그 부분은 궁극적으로 법적으로 보면 현대중공업하는 아무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조선업체로 손꼽히는 현대중공업. 2만 5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세계 1위의 조선대국을 견인한 조선업계의 메카로 불립니다. 현장 곳곳에 비치된 무지의 달성 기록판. 하지만 이 수치 속엔 산재 은폐 건수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어떠한 태도를 취하냐에 따라 그 문제를 대하는 심각성을 엿볼 수 있는데요. 산재를 신청한 한 직원의 처우와 관련한 사내 이메일 하나를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산재 후 복귀한 직원에게 주어진 일은 각 현장의 유리창, 배수구, 쓰레기 청소 등 기존에 해왔던 업무와는 전혀 다른 생소한 작업, 또한 기본급여 외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연장 근무나 특근은 금지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3년 이상 인사고가 최하 등급이라고도 적혀 있습니다. 정규직의 경우가 이러하다면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의 경우는 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에 속한 협력업체만 148개, 협력업체 노동자만 14,000여 명이 넘습니다. 그만큼 원청에 비해 협력업체 산재율은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사실 원청의 근로자 숫자하고 하청, 비정규직 근로자의 숫자를 보면 1대2 비율이거든요. 배수 이상 더 하청이 더 많습니다. 하청업체도 숫자도 많고. 비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청업체 산재 발생률보다 원청 산재 발생률이 높다는 것은 직간접적으로 하청에서의 산재를 그만큼 잘 은폐하고 있다. 근데 반대로 사망재해, 중대재해가 하청이 더 많다는 것은 그 위험군, 제일 위험한 작업들은 외주화되어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비정규직이 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7월 현대중공업 엔진 단조 공장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는 자동 절단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이 서로 부딪히면서 발생했는데요. 크레인에는 충돌 방지 장치가 있어 그 간격이 1.5m가 되면 자동적으로 동작이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 충돌 방지 장치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해 6월 현대 미포조선에서는 엔진룸 상부 족장에서 족장 설치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노동자의 추락 사망 사고가 있었는데요. 임시 가드레일조차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전만 되어 있는 핸드레일 보강제를 잡으면서 일어난 허무한 죽음이었습니다. 협력업체의 경우 대기업만큼 안전관리 비용을 투자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원청에서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작업 현장에서 그대로 지켜주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재해 사고는 더 빈번히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충을 토로하는 울산 동구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찾았습니다. 대다수 많은 노동자들이 공상 처리 후 뒤늦게 민원을 제기한 사례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세 리어커가 있어요. 당하고 있죠. 약자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하다가 몇 개월 지나서 이제 돈도 안 주고 치료비도 안 주고 그러면 여기 이제 오시는 거죠. 기본적으로 해야 업체와 개인 간의 공상 합의는 산재 미신고, 즉 산재 은폐로 이어집니다. 특히 이미 공상으로 처리한 후라면 이후 산재 승인을 받는데 걸림돌이 되기 십상입니다. 기본급 미지급 등 애초에 약속된 사항조차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많을 뿐더러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부상 정도가 꽤 심각한 중대재해가 많다는 점인데요. 산재가 아닌 공상합의, 그 약속이 꼭 지켜지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꼴 3개 골절되고, 예, 이제 발 쪽에 발등뼈가 이제 골절돼가지고 총 4개가 이제 골절이 됐거든요. 보상으로 하되, 예, 월급은 100% 다 주겠다. 예, 예. 뭐, 4월달 임금이 10%밖에 안 들어왔거든요. 한 3-4번 내가 두고업에 있을 때는, 한 4년 전인가? 예. 어깨에 50점 걸려가지고. 예, 예. 한 달 반 정도 근무를 못했거든요. 예, 예. 근데 치료비하고 조금만 달라치러 왔는데요. 치료오실 것 같다니. 노동인권이 무시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 이는 대한민국 현장 노동자들이 처한 오늘의 자화상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산재 신고를 피하기 위해 응급차가 아닌 트럭과 오토바이를 동원하고 노동자에게 압력을 가하는 일은 다반사, 부당 해고로도 이어지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해 당사자들이 산재가 아닌 공상의 손을 들어주는 이유는 뭘까? 그 이유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일단 복직이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얘기하면은 다른 업체에 취업을 할 수가 없다. 예, 전산 크레임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희들은 그게 블랙리스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다만 이제 원청에서나 업체에서는 자기들은 절대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산 크레임은 실제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이렇게, 또는 몇 년까지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가장 많은 거죠. 제가 만약에 산재를 넣었다. 예, 예. 그러면 저는 출입증 자체가 안 나와요. 안 내줘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그런 거를 문서화라든가 공문화를 안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거 담당자만 알고 있다가, 예, 내 명단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출입 신청을 낸다고. 예, 예. 그럼 그 업체한테 전화를 해요.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갖고
이 사람이 이거 받아가지고 당신한테 불이익 생기면 나도 책임 못 진다. 그거 누가 받겠습니까, 그 사람? 지금 한 1년 가까이 돼가지고 산재 신청하게 되면은 이게 블랙리스트 올라가지고 다음 주는 이제 하품이 들어오기 힘들게요. 진짜로 그렇습니까? 예. 비정규직은 몸부사지면 지원 중지되고, 공카사하고 치료해야 되고, 이쪽으로도 비정규직은 돈도 몇 푼 안 나와요, 개값이라. 유직은 오늘 한 3배 정도 더 나와요. 효과가 있는데 그렇게 해놨으니까. 이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아프리카 정도 그게 오히려 외국인 근로자가 더 나아요. 네, 산재 신청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현실인데요. 대신에 공상 처리가 이미 관행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답답함이 여기까지 느껴집니다. 근데 이번 산재 은폐 취재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상 자체가 이미 산업재해를 은폐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재해 당사자의 경우 사업장에 보이지 않는 압박 또는 해고의 두려움 때문에 자신에게 닥칠지 모르는 불이익을 걱정하며 취재를 꺼려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업체는 산업재해라는 단어 자체만으로 굉장히 민감하고 강압적인 태도로 공식적인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네. 그 때문에 취재에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재해 근로자들의 고유 권한이라고 할 수 있죠. 산재 신청 마땅히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갈 길이 너무 멀어 보입니다. 그것에 비해서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이 공상과 산재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산업재해가 인정될 경우 치료비 전액과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와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상으로 합의를 한 경우엔 산재 요양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 몸이 완기되기도 전에 다시 공장으로 돌아가야 하고 그로 인한 후유증이 계속 재발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구조라는 겁니다. 네, 산재 은폐, 그 악순환의 고리에서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제대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협력업체들의 산재 은폐를 다루는 데 있어서 원청의 형식적인 관리 그리고 소극적인 태도 또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산재 은폐 의혹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 집단 진정을 넣은 사례도 있었는데요. 산재는 비단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취재 내용 보시겠습니다. 지난 7월 5일 국회 정론관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들의 산재 은폐를 고발하는 공동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산재공화국, 은폐공화국, 죽음의 공화국, 댓글공화국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공동기자회견을 함께 열었던 현대중공업 사내 하청지회 노동부에 지난 3월 12일부터 22일까지 열흘간 동구 지역에 위치한 10곳의 정형외과를 다니며 재해자의 부상 부위와 명찰을 일일이 대조하며 인터뷰까지 진행했다고 합니다. 2주간의 실태 조사 결과 산재 은폐 의혹이 있는 총 106건을 적발, 그중 40건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집단 진정을 내고 66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취재진은 이에 대한 원청의 입장을 듣고자 현대중공업으로 공식적인 인터뷰를 요청하였습니다. 환자들을 아무나 잡고 현대중공업 협력업체냐, 산재를 당했느냐, 공상을 당했느냐,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아무런 어떤 근거가 없는 자료랍시고 그걸 내놓고 현대중공업이 산재 은폐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그걸 좀 이슈화하기 위해서 이제 국회까지 가서 이제 기자회견을 했던 내용 아닙니까? 이미 울산에서는 그 내용이 좀 터무니없다는 그런 어떤 언론사들의 어떤 판단 하에서 크게 보도가 되지를 않았죠. 저희들이 봤을 때는 취재 별로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냈던 40건에 대한 조사 결과는 어떠한지 울산 고용노동지청을 찾았습니다. 사실 전체적으로는 19건이 발견된 예나고 40건 중에 21건 정리했는데 실체 사고가 16건 총요? 실체 사고가 산재 은폐 의혹이 제기된 106건 중 40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약 3개월에 걸친 조사 작업을 벌였습니다. 공상 자체가 비공개로 처리되는 데다 산재 은폐가 워낙 은밀하게 이루어지다 보니 조사 작업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현대중공업 및 그 협력업체들과 현대미포조선 등 모두 19건에 대해 산재 은폐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의 다수가 이미 예전에도 산재 은폐 이력이 있는 사고 다발성 업체였다는 사실입니다. 적발된 19건 가운데 18건에 대해서는 총 7,450만 원의 과태료, 한 건에 대해선 경고 조치가 명령되었습니다. 지난 9월 30일 현대중공업 협력업체의 아침 조회 시간, 모 협력업체에 대한 자율안전 포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주식회사 비행기 이제 25만 시간 달성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협상장 주식회사 비행기 이 팀은 전체 팀원이 일치 단결하여 안전제일의 정신으로 자율안전 활동에 임한 결과 무죄 25만 시간을 달성해 25만 시간 무죄 달성으로 원청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협력업체. 하지만 이 업체는 이번 산재 은폐 의혹 조사 결과 2건의 산재 은폐로 1,600만 원의 과태료를 처분받은 곳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현대중공업에 그 내막을 물어보았습니다. 8월 중순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간을 달성한 걸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고요. 포상 자체는 모르는 상태에서 나갔다고 보면 되고요. 사실 확인이 되면 포상금은 전액 회수가 되고 상당 기간 그 포상이 금지가 되고 그거는 어떤 우리 내부적인 기준에 의해서 후속적인 절차가 바로 이행이 됩니다. 전년 실제 이제 경영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2005년부터 이제 실제 엄격하게 적용되는 부분 제도가 좀 있기 때문에 아마 상당한 불이익을 볼 걸로 지금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하지만 이번 취재를 통해 확인된 포상업체는 이미 예전에도 산재 은폐 이력이 있어 가중처벌까지 받은 곳인데요. 원청인 현대중공업은 이 사실을 정말 몰랐던 걸까? 그러니까 그래. 다른 확인해봐야 돼. ENG가 산재 은폐가 있고 조치가 됐다는 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중국도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고 원청이 포상을 했다는 자체는 원청 자체의 마인드가 산재가 발생했을 때 드러내고 이거를 개선하겠다라는 의지보다는 감추고 잘 감추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포상을 하고 어떤 사업장에서 사고가 많이 나도 은폐만 잘하면 이 감독과 처벌에서 면죄부를 받기 때문에 사업장 입장에서는 사고가 나고 그 사고를 재발이 방지하기 위한 어떤 예방 노력을 하지 않게 됩니다. 지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산재 은폐 적발 건수는 총 56건. 이곳은 현대중공업 사내업체가 모여있는 곳인데요. 그런데 이곳에서 그동안 산재 은폐 사실이 수차례 적발된 협력업체들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산재 은폐가 재계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협력업체를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은폐는 절대 하지 마라. 무슨 일이 있어도 은폐는 그거는 결국은 회사의 어떤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되기 때문에 절대 안 되고 재해가 생겨갖고 산재 은폐를 한다. 그러면은 이 회사를 다음에 도급 계약을 할 때 재계약 여부를 판단을 합니다. 재계약이 어렵습니다. 실제로 현대중공업은 협력회사 안전보건 지원 활동을 통해 산재 은폐 방지 활동 조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협력회사의 산재 은폐를 공사 재계약에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달랐습니다. 2011년부터 해서 그런 걸로 이렇게 탈락된 업체들이 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규정상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은, 우리 규정하고, 법하고는 또 틀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제 계약 해지란 게, 우리가 정당한 이제 도급 계약 해지냐, 이런 문제는 또 이제 공정거래법하고, 또 약간 좀 상충이 약간 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 비리나 뭐 이런 것들로 돼서는 계약 해지가 다 하는데, 지금까지 산재 은폐를 해가지고, 계약 해지를 한 경우는 없어요. 지금 근데
지금 뭐 올해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예, 불법을 저지른 하도급업체와의 계약에 있어서 공정거래법을 거론하는 것은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규제라는 공정거래법의 취지를 생각해 볼 때 설득력이 너무 약합니다. 그리고 산재 은폐 제재에 관한 문건만 만들어 놓고 실제로는 산재 은폐를 다발로 일으키는 협력업체와 재계약을 계속하는 것은 기업윤리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취재진이 이번에 찾은 곳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산재 은폐 의혹이 제기된 106건 가운데 66건에 대한 조사를 의뢰받았는데요.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지 해당 관계자를 만나보았습니다. 예, 65건을 조사한 결과 6건이 실제 산재로 확인되어 약 120만 원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결정 고지를 하였습니다. 그중 36건은 건강보험 진료 내역이 없었습니다. 아마 그 건은 병원을 안 갔거나 만약 수진자가 갔다고 하면은 일반으로 진료를 받았으며 공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결과를 정리해보면 산재 은폐 확인 6건, 공상 추정 36건, 산재 은폐 또는 은폐 의혹으로 남은 건수가 전체 건수의 64%라는 이야기입니다. 2012년 국회 예산처의 연구 용역 결과를 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산재보험 미신고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 규모가 최대 2조 8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산재로 처리돼야 함에도 공상 처리 또는 미신고된다는 것은 결국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로 이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산재 환자 부당수급 환수 현황을 살펴보면 총 3,300억 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업주가 당연히 보상해야 되는 산재보험을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면서 건강보험이 재정 악화가 되는 거죠. 산재보험은 지금 계속 이익이 남고 있습니다.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누적되고 있어요. 결국 사업주가 내야 되는 산재보험료를 온 국민이 다 나눠서 분담하는 꼴이 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은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할 경우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같은 위원회 소속 민주당 은수미 의원은 대기업의 산재보험료율 특혜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은 공상처리라고 해서요, 산재 은폐가 일상화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특히 정부에 보고되는 산재보다 최대 12배 정도가 은폐가 되고요. 이렇게 산재를 덮어버리면 이 기업들이 이익을 봐요. 그래서 2012년만 해도 약 1조 1,400억 원 정도를 기업들이 감면 혜택을 받았고요. 이 중에 현대중공업 같은 대기업이 약 3,500억 원 정도 이 감면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좀 심각하다 싶어서 다루게 됐습니다. 산재가 많이 일어나면 보험료가 할증되고 반대로 감소할 경우 보험료가 내려가는 개별 실적효율. 현대중공업의 경우 2008년 615억 원이던 보험료가 2012년엔 305억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산재를 은폐해서 이 보험료율을 떨어뜨리는 그러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이 개인 요율제라는 것을 좀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게 있고요. 더 나아가서 대부분의 산재가 원청이 위험을 외주화해서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험 물질에 대한 작업뿐만 아니라 위험 작업 그 자체에 대한 이 마구잡이 외주 하청화를 좀 막는 법 개정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재 은폐의 그림자를 뚫고 산재 신청부터 승인 내리기까지 힘겨운 시간을 지나온 한 사례자를 만났습니다. 지난 2002년 현대 미포조선에 입사한 이재상 씨. 그는 2008년 작업 중 허리 부상을 얻은 후 처음 산재를 신청했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회사에 있는 내내 무언의 감시를 당하는 처지였다고 합니다. 아프면은 이 사람이 취급을 하지 않는 거죠. 회사에서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팀장이 저를 아는
동생들하고 밥을 먹어도 왜 밥을 먹었니 그 다음날 와가 물어보는 그런 실정이었으니까 그런 일이 있으니 제가 이 몸이 스트레스 받고 몸이 이게 나을 수가 있는 구조가 아니니까. 문제는 2010년 또다시 찾아온 통증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근막통 증후군. 주위의 걱정과 우려를 무릅쓰고 다시금 산재를 신청한 그는 이후 산재 승인을 얻어내기까지 약 3년에 걸친 고독한 싸움을 벌여야 했습니다. 산재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근로복지공단은 근골격계 질환 같은 질병으로 인한 승인보다 대개 작업성 사고 위주로 산재 여부를 결정짓는 경향이 많습니다. 또한 회사 측에선 그의 산재 이력을 감안해 그동안 그를 배려해 작업 배치를 하였다는 소견서를 제출. 회사 측의 의견을 받아들인 근로복지공단은 이재상 씨의 산재 신청에 대한 불승인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후 이재상 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요양 불승인 취소 소송을 제기하지만 지법에선 기각 처리되었는데요. 개인의 사정과 억울함을 들어줄 곳을 찾기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에겐 남은 건 세상을 향한 분노와 우울증 그리고 한움큼의 약뿐이었습니다. 알약 이게 뭐 진통제, 우울증약 그런 약을 이제 약을 한 6년가에 제가 이래 장복을 감기 몸살로 한 번씩 먹으면 먹었지 이렇게 장복한 적은 없었거든. 그래 결국 이 몸이 정상적인 몸이 안 되는 거죠 이제. 이재상 씨는 산재를 불승인한 지법의 기각 결정에 불복, 고법과 대법을 거쳐 지난 9월 결국 산재 불승인 처분 취소, 즉 산재 승인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한 개인이 감당하기엔 외롭고 지난했던 3년간의 시간이었습니다. 제 자신이 공단 울산지사를 용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로복지공단이 노동자를 그렇게 괴롭히고 말이지, 객관적이고 사실에 입각한 그 판단을 해야 됨에도 주관적이고 왜곡된 사실에 판정을 해버리는 현실이 이건 진짜 이게 바뀌지 않고는 노동자가 살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 비정규직은 물론이거니와 정규직 역시도 산재 승인을 받는데 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산재 은폐가 국민건강보험 누수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은 뜻밖인데요. 이처럼 새는 세금의 양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네, 산재 은폐로 국민의 세금이 새는 것도 문제지만 산재 은폐나 누락으로 인해 정확한 건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실누수 금액은 밝혀진 것 이상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산재 은폐가 반복되면 정부 정책을 비롯해 관련 분야에서 예방 정책을 세우는 것에도 신뢰성을 잃게 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산재 은폐를 재계약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산업 현장의 투명성을 보겠다는 얘기인데요. 그 실제로는 수차례 사고나 산재 은폐 이력이 있는 그런 협력업체와 계속 재계약을 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로 보입니다. 이번 취재를 통해서 박준영 PD는 어떤 점을 느끼셨습니까? 네, 지난 10수년간 산재 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와 협력업체 노동자의 산재 대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무리한 작업 강행, 그리고 열악한 작업 조건, 안전 불감증에 노출된 상대적 취약계층인 노동자의 피해는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정작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네. 재해 당사자가 사업장의 의사에 구애받지 않을 수 있는 시스템, 더불어 사업주가 산재를 은폐했을 경우 강하게 처벌받는 법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네, 직접 취재한 박준영 PD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원청업체 관계자 말처럼 산업재해 은폐가 대수롭지 않은 일만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이번 산재 은폐와 관련한 관련 기관에 취재를 하면서 의아했던 것은 산업재해 관련한 정확한 통계를 얻기가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산업안전공단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의 더 큰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그리고 그 은폐의 행위는 일부 특정 기업체만의 안전 불감증의 문제는 아니고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산재 은폐와 관련한 여러 문제점이 이번 국감에서도 다뤄질 예정인데요. 보다 심도 있는 해결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직구 40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